자, 10여 년간 그 지역 문화예술 또는 문화예술 교육에 큰 거점으로 역할을 했던 복합문화체험장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시점에서 김기환 선생님께서 공간과 경영이라는 그동안의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백서를 펴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서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기현입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백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시작은 백서였지만 진행하는 과정에 오히려 그 연구서로서의 기능이 더 낫겠다는 그 몇 분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공간을 어떻게 경영을 했으며 그 경영하는 과정 중에 예술가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뒀는데요. 사실 그 복합문화체험장이 그 대시민교육기관으로 출발을 했지만 공간의 경영 안에서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에 중요한 어떤 지점이 좀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지점은 예술가가 거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창작 거점을 가지고 있고 그 거점 안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혜자 분들을 모셔서 교육해 나가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쪽으로 의견들을 모아서 가졌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합문화체험장이 예술가가 상주할 수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예술가들이 상주하게 되고 창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작가들, 그 상주하지 않는 이외의 작가들까지 이 공간으로 오게 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 안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합문화체험장이라는 하부의 디렉토리 이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상주하던 작가들 의논하에 하이브 캠프라고 하는, 하이브는 이제 벌집이죠. 하이브 캠프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 상주 프로그램이 되고 그러는 과정 중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나온 것이 아시아 작가들을 모셔서 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이제 생성되게 된 거죠. 이렇게 국내 작가와 그리고 아시아 작가들이 섞이면서 새로운 이제 예술의 운동처럼 커뮤니케이션이 됐던 것이고 우리 여기가 청주에 있는 이 하이브 캠프가 아시아의 네트워크를 위한 하나의 거점으로 활동을 좀 하게 됐던 것이죠. 이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냥 10년 정도 되니까 여기를 거쳐간 작가들이 한 40여 명의 이제 아시아 작가들이 다녀갔고 각 8개의 나라가 이제 그 각자 왔다가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이나 또 새로운 작가들을 저희 쪽으로 불러들여서 녹화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복합문화체험장이라는 공간이 교육 공간에서 국내 작가 레전지 프로그램과 교육 공간에서 아시아 작가들의 커뮤니티 공간에서 향후는 이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의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는데요. 이러한 연결 과정 중에서 좀 더 확대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중국민의총의 프로그램이었었던 뭐 문화동반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몽골과의 관계 또 중국 이런 쪽과의 관계를 통해서 외연이 좀 확장됐다. 그래서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서 이 공간과 경영이라는 청주 복합문화체험장 하이브 캠프 연구서를 집필하게 됐던 겁니다. 거점 공간, 또 그 안에 컨텐츠, 사람, 그렇게 쭉 그동안의 시간의 흐름, 또 공간의 변천사를 좀 쭉 훑어주셨는데요. 우리 김광곤 선생님은 현재 시점으로 뒤로 돌아가 보면 뭐 지금도 국제교류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실제로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가장 오래 상주하신 작가가 됐습니다.
가장 오래 상주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저 김기현 선생님께서 쭉 짚어주신 그런 여러 가지 지점들에 대해서 김광곤 선생님께서, 김광곤 작가로서, 예술가로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복합문화체험장이 아까 김기현 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교육적으로 그 공간을 처음에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 이름에서 비롯한 이제 복합문화체험에 관한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그를 운영을 하고 싶었으나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작가들, 특히 이제 아시안 작가들을 중심으로 아시안 레지던시가 시작되게 되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처음부터 같이 그 아시아 작가들과 계속 만나면서 해년마다 뭐 작게는 2명, 4명에서 많이 올 때 한 7명, 8명까지 왔었는데, 그 이렇게 보통 국제 교류하면은 뭐 한 일주일, 2주일 이 정도의 교류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레지던시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그 긴 시간 동안 한 달 이상, 막 3달, 많게는 뭐 이렇게 3달, 5달까지 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인데, 그 기간에 아시아 작가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들을 서로 소통하고 주고받을 수 있고 교류를 할 수 있었죠. 제가 작가로 그 복합문화체험장에 상주하면서 그분들과 교류를 좀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제 그분들은 가까운 우리의 동아시아, 우리나라와 같이 가까운 곳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와 일정 정도 아시아인으로서 공동체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안덕벌에 위치한 복합문화체험장에서의 지역적인 테마를 잡고 소통하기가 굉장히 용이했고, 그분들도 그런 그 지역민들과의 만남,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해도 빨랐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었죠. 그런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저 김기현 선생님은 초대 이제 관장님이셨고, 가장 오래 상주했던 작가님이셨고, 그런데 우리 저기 최석원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은 방금 김광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지역 주민들 아니면 참여자와 가장 많은 접점을 만들어내셨죠. 왜냐하면 코디로 또 오랜 기간 활동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코디로 뭐 작가들의 어떤 의도를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교육 프로그램이든지 그 레지던시 사업에 참여하는 작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 그 사이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역할 아니면 순간,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 안에 있는 복합문화체험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레지던시라는 하이브, 그 작가들이 특히 외국 작가들이 거의 3개월 정도 합숙하면서 있거든요. 사실 답답하고 여기 문화적도 차이가 많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 동네 분들하고 어울리는 부분은 극히 많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자고 이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뭐 소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소통하는 상황을 보면 뭐 물건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우리 그네 나라와 자기네 나라하고 뭐 다른 무슨 문화적 차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사실 전화가 와요, 저한테.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면 제가 가서 설명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이런 게 있었구나. 처음에 그런 것들이 계속 있다가 나중에 저희가 한 10년 사이에 그런 과정을 밟다 보니까 이제 거의 아세요.
뭐 오암산 마트나 그 철물점이나 그 근간에 있는 김밥집이라든가 사장님이 다 아세요. 나중에 이제 먹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영어를 거의 쓰지 않는 한국어로 다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까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문화는 달아도 사실 이렇게 만남의 장에 이뤄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폭이 넓다는 거에 대해서 그때 알게 됐어요. 이야기를 좀 이어서 예. 그 방금 최석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어떤 그 일상적인 소통, 왜냐하면 레지던시라는 뭐 네. 1주, 2주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 길게는 3개월까지 네. 그 지역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소통이 가능했던 공간이었고, 예. 그리고 그런 주민들은 어떤 문화예술의 다양성, 그렇죠. 문화의 다양성들을 일상생활에서 좀 느껴갔다면, 어떻게 보면 레지던시 참여 작가들은 어떤 새로운 예술적 영감에 대해서 계속 새로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럼요.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되게 좀 아주 초창기에 시작된 모델이거든요. 지역 거점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방금 말씀드린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거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글쎄요, 그 청주에서 너무 빨리 시작을 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달락에 마무리되고 또 다른 거점에 대한 지역의 어떤 예술가들의 고민, 또 새로운 설계, 복합문화 체험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에 이런 하이브 캠프라는 이런 식의 거점을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어떤 것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지 우리 김기현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고민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동안 관장을 지내면서 그 실행했던 프로그램들이 쭉 있었고 상당 부분 성공을 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그 대한공간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하러 왔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전국에 있는 대한공간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판을 벌린 적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결국은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간 거거든요. 이러한 것은 한두 사람의 영역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예술가 전체의 힘이고 역량이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들이 이제 어느 경우에는 이 하이브 캠프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그 경험한 뭐 태국의 친구들이나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자국에 돌아가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네트워킹이 됐는데, 이것이 여기서 이제 너무 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험 부재에서 조금씩 너무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틈을 좀 보였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디테일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인정을 하고 가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제 시즌 2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민간 예술 단체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능했던 것인데, 이 부분을 이제 지방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 읽어낸다면은 충분히 저희는 또 다른 이 아시아 네트워킹을 위한 그 거점 공간을 이동하면서 갈 수 있는 시즌 2를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복합문화 체험장이 자연스럽게 이제 17년의 여정을 마치고 문을 닫으면서 휴지기를 통해서 새로운 고민들, 그리고 또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네트워킹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생겨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 다시 하이브, 뭐 르 하이브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또 다른 공간 거점을 위해선 여기 청주가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뭐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에 거점을 두고, 미얀마의 양곤에도 거점을 두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는 반둥 지역에도 거점을 둬서 그 거점들이 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매디즘을 새로운 영역으로 구축하는 것이 향후 그 아시아 네트워킹의
그 중요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실행하던 저나 아니면은 옆에 김광곤 전 관장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 뭐라고 그럴까 에너지가 그전만큼 강하지 못해요. 결국은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져야 된다. 저희들이 이제 그 새로운 세대의 인물들, 새로운 세대의 경영자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휴식기 동안 해내고 그리고 시즌 2를 준비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러한 그 쟁점을 지방 정부에게 요청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해외 거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이제는 이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화 행정을 넘어서서 이제 좀 예술 경영으로 좀 확대되어야 하는 그런 전망들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정리를 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활동하는 작가들의 어떤 역량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다양한 접점 그리고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대로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뭔가 복합문화 체험장이 생기기 전과 후에 내 일상에서 뭐가 달라졌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예술제라든가 축제라든가 이제 그런 걸 텐데 안덕벌 예술제가 꽤 유명했었어요, 그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콩나물 같은 것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그렇게 축제의 소재나 아니면 제품으로까지 이렇게 끌어내기도 했었고 했는데 그 안덕벌 예술제를 또 가장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지켜봐 주셨던 우리 김광곤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번 이제 되돌아보는 거죠. 안덕벌 예술제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본다면 어떤 이야기가 또 펼쳐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우리가 예술가들이 그 복합문화체험장이라고 하는 곳에 하이브 캠프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본인들의 예술을 하면서 아무래도 소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게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안덕벌 주민들을 만나면서 이것을 같이 예술가와 우리 주민과 같이 이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을 하다가 그게 이제 정리된 것이 바로 안덕벌 예술제가 됐고 그게 꽤 오랫동안 좀 이어져 왔었습니다. 안덕벌 예술제에서는 바로 그 안덕벌에 관한 이야기, 안덕벌을 주제로 한 소재로 한 그런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소통을 하고 있다. 우리가 주민들과의 소통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주제로 잡았었죠. 그 백만송이 장미 노래가 담고 있는 바로 이제 그 주민들과의 소통에서 나오는 그런 그 노래인데 그걸 주제로 그 주민들을 같이 끌어내서 그 지역의 이야기들, 그 역사들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예술가들과 함께 나누고 만들어갔던 그 기억들이 참 새록새록한데요. 그 안덕벌 예술제는 아무래도 예술 영역이 좀 더 이렇게 예술 그 작품에만 치우치지 않고 그거를 소재로 하고 있는 그 다양한 것들을 찾아가는 그 지역의 지역민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예술에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냈는데 바로 안덕벌 예술제가 이제 좀 확장됐다고나 할까요? 바로 육거리 사랑이라고 하는 청주 지역 전체를 소재로 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또 공연을 만들어내게 되죠.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청주시 문화재단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또 사업을 보니까
청주를 소재로 한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어라, 이런 그걸 또 공모를 하는 걸 보고는 저희들이 그 했던 작업들이 아무래도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이 또 우리 무심천이 이제 청주에 흐르고 있지만 이 무심천이 이렇게 금강 미호천과 만나고 금강으로 흘러가고 그 금강이 바로 서해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청주의 예술, 지역의 예술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우리 아시아 작가들과 만남들을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하는 또 프로젝트로 같이 만들어냈죠. 그게 다 이제 우리 동아시아 작가들을 만나면서의 이렇게 얻었던 것들을 소재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던 것이고, 우리 그 안덕벌 예술제 또 육거리 사랑 이런 아시안 하이웨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만들어내면서 이제 가능성을 확인했고, 앞으로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들이 또 기록에 다 잘 남겨져 있으니까 다음 차세대 또 우리 예술 하시는 예술가들이 또 좀 참조해서 더 잘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나 질문 드려도 네네네. 되겠습니까? 네. 그 안덕벌 예술제를 하면서 그 굉장히 좋은 아이템 하나가 그 청주대학교에 중국 유학생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마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 얘기. 네, 아무래도 또 우리 복합문화체험장이 가까운 곳에 그 청주대학교 중국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뭐 한 1000명이 넘는 네, 수가 맞습니다. 다니고 있다 그랬는데, 그들과의 가까운 우리 예술가들도 작가들도 왔는데 그들과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유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그 중국의 어떤 문화를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지금 그 프로그램이 또 결과적으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행사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예, 우리가 참 보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덕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확장돼서 청주 10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작품화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최석원 선생님은 코디로 활동을 하셨지만 원래 작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내 눈을 통해서 봤던 안덕벌 아니면 복합체험장이 아니라 그 활동을 하시면서 작가로서 카메라 앵글에 담긴 그 안덕벌 복합체험장, 하이브 캠프 이런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카메라 앵글에 담겼던. 이런 공간은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예술가가 상주하고 그리고 동네에서 움직임 자체가 대부분 창작 시스템은 어디 자기네들 구역 안에서 섹터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동네 사람들과 그리고 이 삶을 영위하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복합문화체험장 특히 하이브는 그 외국인까지 특히 동남아시아 있는 친구들까지 다 교류를 다 하거든요. 청주 지역 안에서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도 되게 처음 알게 됐고, 같이 또 이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약간 다른 데서 다른 뭐 대구나 뭐 서울이나 심지어 거기까지도 사실 교류를 저희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조금씩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의구심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그 안에서 작가의 그리고 동네 사람으로서 보는 거는 좀 아쉽다. 그 아쉬움이 뭐냐면 이게 조금 더 확장된 영역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특히 하이브 캠프 그다음에 복합문화 체험장이 어찌저찌해서 이제 약간 사라지고 이제 시즌 2의 부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2에 저는 기대를 더 많이 걸고 있고요. 예. 이게 계속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 제일 끝에 질문을 받으시니까 예. 뭔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앞에서 다 나와버려서 그런 것들이 거의 많죠.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네, 마무리 말씀하세요. 순서로 가는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죠. 15년. 네. 예. 그리고 인생의 시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각자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을 거고요. 그러면 나에게 복합문화 체험장이다. 나에게 하이브 캠프란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 정리하는 기분으로 우리 저기 최성원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선점하시는 거예요. 네. 다른 건 몰라도 지역 안에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과 또 그 여러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건 대단히 인생의 큰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어디에서도 그렇게 창작 거점에서 그렇게 많은 다수의 사람들, 특히 작가분을 만날 수 있는 거는 흔치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났다는 거는 운이 좋았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광건 선생님은 뭐 나에게 복합문화 체험장이다, 뭐 나에게 하이브 캠프란 저의 젊은 시절 30대부터 이렇게 쭉 같이 해오면서 굉장한 많은 기회들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예술가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단지 나의 예술, 나의 음악이 가장 최우선인가 누구와 소통하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게 한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복합문화체험장에서 아시아 작가들과 만나고 또 여러 예술가들과 만나면서 어떻게 같이 한번 협업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 또 이것을 어떻게 작품으로 남길 수 있을까 가장 아쉬웠던 것들은 그런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생각이나 이런 작업에 비해서 이걸 지원하는 곳에 특히 이제 이런 청주시나 이런 관에서 이런 예술가들의 활동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도움을 좀 많이 줬다고 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성과들을 가지고 갔을 텐데 아쉽게 이제 이 복합문화체험장이 문을 닫게 되었는데 우리의 성과는 어쨌든 그대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좀 공유해서 앞으로 좀 더 이런 예술가들이 하는 작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좀 전폭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희망을 주로 말씀해 주는데 우리 저 김기현 선생님은 나에게 하이브란, 나에게 복합문화 체험관이란 예, 그 두 명칭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공간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그 초기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 자궁과 같은 곳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인큐베이팅이라는 말도 썼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써왔습니다만은 저는 그 복합문화 체험장 하이브 캠프가 그 새로운 종을 탄생시켰다, 새로운 예술의 종을 탄생시키는 공간이 되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작가들, 예술가들과 아시아의 문화가 다른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생겨난 부분들이 이 새로운 예술 형태가 생겨나요. 아주 생뚱맞은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변종이다 이러면 안 좋은 뜻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술에 있어서 이 변종은 정말 좋은 거거든요. 국경이 없이 서로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새로운 종이 탄생이
생겨나고 또 그 종은 또 다른 종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변형된 형태로 만들어져서 재생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이브 캠프라고 하는 예술적 공간, 예술가가 모여 있는 공간에서 가능했다라는 것으로 본다면은 이 청주 지역에서 이 하이브 캠프, 복합문화체험 하이브 캠프는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복합문화체험장 하이브 캠프는 저에게 있어서는 변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최근 한 4, 5년 전부터 이제 융합이라는 단어들이 뭐 심지어 그 대학에서도 그러니까 연구 과제도 이제 융복합, 융합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15년 전부터 그 우리가 꿈꾸었던 것이 그런 융합, 장르와 지역을 모두 넘어서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복합문화체험장 15년을 뒤돌아보고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뭐 떠오르는데 지금 뭐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죠. 그리고 직접 만나기도 힘들고. 근데 어쩌면 그 우리가 지내왔던 일상이 어떻게 보면 저 무지개 건너 그 꿈꾸는 세상이 아니었었나. 그래서 다시 한번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복합문화체험장의 시즌2를 기대하면서 아까 뭐 김광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꿈꾸었던 것들이 율량동을 거쳐서 청주를 거쳐서 아시안 하이웨이로 뻗어 나간 것처럼 그런 예술가의 상상력에 대해서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좀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좀 용기가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주는 의회에서는 또 이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은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시즌2 복합문화체험장 시즌2를 또 한번 마음껏 상상해 봅시다 라는 말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복합문화체험장 15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주 복합문화체험장은 2004년 국가에서 추진하는 생활문화 친화적 조성사업 일환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 시기에 전국의 여러 기관들에서 지원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 공간은 한국민예총과 지금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이 컨소시엄 형태로 조성을 하게 됐고요. 그 공간에 있는 에듀피아관이라든가 뭐 게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도 하고 예술가들이 그 시민들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당초에 설계해서 국가 지원 사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청주시로부터 일정 부분의 사업비를 보조받아서 그 공간들을 계속 지속해 나가게 됐습니다. 손이 아버지 나오셔슈 도리 어머니 반가워요 이웃 사촌 한겨레로 5천년이 하루 갔네 아리랑 아리랑 아다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씨 뿌리고 가꾸어서 추수하면 나눠 먹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어온 뜨거운 세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미운 정이 한 섬이면 고운 정이 열 섬인데 허리 잘린 땅 헤어져 그린 것이 몇 해인가 아리랑 아리랑 아다리요 얼씨구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한이 쌓여 산이 되고 흘러가면 바다인데 니탄 부질없네 알고 보면 외세 장난 아리랑 아리랑 아다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눈물이 나 거두고 앞날을 웃어보세 화해하고
줄근이 구겨진 내 사랑의 허물들을 알참나무 숲에 쌓인다.
가슴엔 아직 찬 비만 내리고 꿈에라도 다시 나에게 온다면 꿈에라도 다시 찾아갈 수 있다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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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너머로 떠난다는 그 말 최후의 말이 아니기를 뒤를 세워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기다려도 잠들었나 보다 서랍 속에 너의 삐삐호출은 들리질 않고 희끗희끗 날갯짓으로만 그렇게 눈부신 이별이었으면 좋겠네 내 가슴엔 아직 찬 비만 내리고 꿈에라도 다시 나에게 온다면 꿈에라도 다시 찾아갈 수 있다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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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의 공 알고 있느냐 마지막 공이 아니기를 눈을 씻어 먼 하늘 끝을 보고 또 보아도 앳된 얼굴로 사진 속에 남아 보이질 않으니 더욱 뚜렷하구나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눈부신 이별이었으면 좋겠네 내 가슴엔 아직 찬 비만 내리고 꿈에라도 다시 나에게 온다면 꿈에라도 다시 찾아갈 수 있다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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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태어나는 이파리들이 시들 때까지만 기다리기로 했다 발길을 닿지 않는 먼 별이어도 좋아